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시 의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조윤아입니다. 여러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 지역구 의정활동 내용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저도 그런데요. 우리 동네 우리 의원과 함께 하시면요. 이 모든 내용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들어오실 겁니다. 사람과 정책을 잇고 또 도시와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순천시 의회 의원 장숙희 의원님과 유영갑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와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서면과 그리고 왕조일동의 지역구로는 장숙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으셨는지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해서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고통과 시련도 다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유영갑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더욱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무더위 잘 극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코로나19 조속히 극복해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통은 세 분이서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두 분이서 하시게 되셨어요. 이 조편성이 사실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두 분 원래부터 친한 사이셨는지 친분이 좀 있으신 사이인가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은 네, 원래 제가 듣기로는 친분이 좀 있고 그러면은 원래 또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조편성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좋으셨나요? 왜냐하면 네. 제가 편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뚝심 있고 아주 멋진 그런 의원이십니다. 참 존경합니다. 이게 한쪽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유영갑 예. 의원님도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이제 조 추첨으로 조가 결정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추첨하기 전에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 꼭 장숙희 의원님하고 한 조가 돼야 될 텐데. 근데 하늘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같은 조가 됐습니다. 오늘 촬영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사람을 대해주실 분이시라 특히나 또 여성의 섬세함으로 상대방을 잘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촬영이 무사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녹화 많이 기대해 도와주세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 재선이시고 그리고 그것도 띄엄띄엄이 아니라 7기, 8기 연달아서 함께 재선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남는 기억의 순간 있으실까요? 이제 7대, 8대 같이 의정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이라는 신분이 자기 시민들의 가치관을 자기에 투영시켜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장이 항상 같은 입장을 견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숙희 의원님과도 갈등도 많이 있었고 대립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섬세함이 가장 큰 장점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갈등하고 대립하더라도 그 이후에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또한 그 상처들을 잘 안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7대, 8대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니었는가. 우리 유영갑 의원님이 7대 때 열심히 하셨거든요. 8대 때 과연 누구가 다시 의정활동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유영갑 의원님은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로 그 마을 주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시고 저희들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정치는 국민을 위한 거지만 저희들은 지방의회는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갖고 목표를 다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영갑 지금 위원장이신데요.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7대 의회 때부터 두 분 모두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럼 꽤 오래 하신 건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건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장숙희 의원님부터 한번 제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30년 넘도록 이제 그 어떤 여성의 권익 신장과 그리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센터
또 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차피 의정활동도 봉사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또 조례도 만들어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될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의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유영갑 의원님은? 예, 저는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예,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골에서 농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여러 가정상 이유 때문에 농사를 시작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촌의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농민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농민회라는 조직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고 20년 정도 활동했는데요. 농민회 활동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변하다 보니까 정치권을 상대로 이거 해주라, 농산물 가격 올려주라, 그 나쁜 법은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청원하고 부탁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의 활동의 한계를 느끼게 됐었습니다.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의 실정과 마음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뭘까 고민 끝에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돈이 많지는 않지만 농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으니 직접 해야겠구나.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법과 제도로 만드는 문제를 농민들이 직접 해야겠구나. 이런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출마를 해서 초선이 됐고 또 과정의 활동 속에서 농민들이 유영갑 같은 정치인은 농민들을 잘 헤아리고 의정활동을 잘했으니 한 번 더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2018년도에 재선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각자의 소신들이 되게 뚜렷하신 것 같은데 유영갑 의원님 먼저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어떤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좌우명까지는 고민을 하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관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기불사 증망 사이불학즉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위태롭고 생각은 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그 또한 어려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게 관성을 표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생각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것을 정치권 내에서 법과 제도로 만드는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 이 정도가 좌우명이라면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숙희 의원님의 좌우명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가 제 좌우명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꼭 필요한 사람, 그냥 있으나마나 한 사람보다는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 그리고 꼭 있어줘야 될 사람, 이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가 늘 누가 물어도 그 말을 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약속을 꼭 잘 지키는 사람, 이런 것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좌우명이고 꿈입니다. 아니요. 약속을 너무 잘 지키세요. 또 빈틈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후배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철저하시고 꼼꼼하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아무래도 두 분이서 각 지역구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또 두 분이 각 지역구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구의 이 현안 사업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 왕조 일동에는 지금 한 6, 7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전주유소와 남양도로라고 하는데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오래됐는데도 지금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게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교통의 흐름이 좀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동 운곡 간의 도로,
그쪽도 지금 저희들이 6, 7년 된 그런 이제 보상도 이루어졌고 했으니까 이 두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서 우리 순천 시민 모두가 좀 이렇게 편한 그런 교통을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 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복지관이 좀 없어요. 노인복지관. 그래서 이제 거기는 오직 꿈이 영원히 노인복지관을 하라고 두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남부 쪽, 동부 쪽, 용당 쪽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좀 유치하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거네요. 네. 이현갑 의원님은요? 저희 지역구는 이제 농촌 지역구입니다.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조안면이 제 지역구인데요. 거기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다수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기반시설, 농업 생산을 하는데 기반시설 정비가 잘 되어 있질 않아요. 실제 시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의 기반시설을 제대로 정비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공공에 의해서 해소를 시켜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그게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겠지만 농업은 공공재고 1차 산업입니다. 먹거리가 없으면 국민들의 삶이 영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차 산업 공공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좀 더 편하고 수월하게 농사 지으실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좀 더 완벽하게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순천시 현안 사업,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순천시 현안 사업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현갑 의원님의 생각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시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공직자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경주하고 계시는데요. 클린업 센터라고 해가지고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가장 현안 사업입니다. 지금 왕지동에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왕지동의 매립장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서 임시 방편으로 뚝을 높여서 지금 다시 계속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암에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도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린업 센터는 조속히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 대상 지역이 공교롭게 제 지역구에 2군데, 또 우리 장숙희 의원님 지역구에 2군데인데요. 전부 농촌 지역입니다. 물론 어디엔가는 이 클린업 센터라고 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건설되어져 가지고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왜 꼭 이 기피시설, 님비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인구가 적고 지방 소멸이 가장 가속화되고 있는, 그래서 정주 여건이 가장 계속 나빠지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떠안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전체 시민, 포함 국민들이 근본적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니 그곳에서 예를 들어 입지가 선정되면 이거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은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건설할 것인가, 이게 가장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갑 의원님께서 그 클린업 센터 장숙희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장숙희 의원님도 순천시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현안 사업 클린업 센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이현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쪽 동네하고 또 우리 동네하고 있어요. 근데 2군데입니다. 건천과 구상. 근데 이 두 마을은 지금 용계산이라는 치유의 숲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초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물질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가. 그리고 유일하게 안개가 끼지 않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마을에다가 이 클린업 센터를 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민들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순천에 분명 어딘가에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왜 자기 마을들은 안 된다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이기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역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지금 온 주민들이 모두가 지금 굉장히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해서 아무튼 입지 선정에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숙희 의원님께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임기 내에 꼭 완수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공약이라는 것은 또 그 지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공약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도로 개설이 어떻게든 빨리 되는 거, 이것도 그러면 이게 가장 지금 우리 지역 주민과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그 교통난에 조금 이렇게 밀려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그 왕조 일동에 그 건강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센터, 체육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센터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를 꼭 유치하려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있어서 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꼭 유치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서면에 그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에 만들어진다면 가까운 항전월등이나 우리 순주, 주암 다들 오셔서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꼭 이게 제 임기 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 도로도 중요하고 네. 또 복지센터, 건강센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네. 고민되겠어요. 많은 시민들이 원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장숙희 의원님께 먼저 드려볼게요. 두 분 다 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조금 다른 직업 가지셨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재선 7대 이어서 8대까지 지금 의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다음 회차에는 만약에 의원 일을, 정치인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으신지,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은지 장숙희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른 직업. 다른 직업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서 꿈꾼 것이 실은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만둔다면 그냥 그 언론인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이제 친정 아버지가 또 언론인이셨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좋은 기사를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또 지적 기사도 굉장히 쓰시면서 그 정의롭다. 제 아버지가 참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컸거든요. 그래서 꼭 그게 되고 싶었어요, 실은. 그래서 신문 방송 쪽을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력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실은. 그랬는데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도 하고 싶고요. 실은 한 번 더 이제 내년에 우리 유영가 의원이랑 같이 또 좋은 선택을 받아서, 결국은 의원들은 평가거든요. 시민들의, 주민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또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시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게 저희들 이제 꿈이고, 그러지 않다면 아까 같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다, 언론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랬어요. 네. 하고 싶었어요, 실은. 그렇구나. 부럽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오늘 순천시의회 장숙희 유영갑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동네 우리 의원 프로그램 함께 하시니까 소감 어떠셨는지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장숙희 의원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 주민과 우리 동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에 어떻게 좀 해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께서 선택해주고 뽑아주셨던 그 사랑과 그 정을 생각해서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취업도 안 되고 해서 너무 어려워서 모두가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이 시대는 또 지나갈 것으로 보고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정치가 많이 궁금하시고 답답하셨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했던 부분이 조금 뚫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드실 겁니다. 저 또한 힘듭니다. 많은 시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제도권 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현장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게 되면 더 광범위한 의정 활동으로, 현장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게 동서고금,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코로나 또한 이 역사적 진리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복될 것입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저 또한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오늘 장숙희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보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 사실 제 질문이 하나 더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 클로징 멘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8대 의회 남은 기간 목표하고 계획하신 거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갑 의원님 이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만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장에 계시는 농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실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저에게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영갑 의원님과 오늘 인터뷰를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듣기만 해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묻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농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대의 필수 노동자 여러분들 지금 힘든 때에 정말 그냥 저희들은 말로만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은 늘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시대가 좀 지나가서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시대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 항상 혼자가 아닌 같이 해 나가는 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분투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방의원의 생각을 묻고 함께 좋은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